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제 국채 금리는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근데 경기도나 우려로 하락한 종목 수가 적지 않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5% 가까이 급등하면서 또 AI 관련주들 일부를 또 끌어올리면서 나스닥은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거냐, 좀 차별화 장세가 진행될 것 같거든요. 우리 증시 어떤 흐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엔터 코스닥의 4대 대형주들인데 이 중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은 치고 나가줘야 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들이 올라가는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는 다우는 하락하고 S&P 500은 약간 올라가고 나스닥은 0.56% 올라가는데, 항상 이렇게 혼조일 때 시장 분위기는 러셀 2000으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러셀 2000이 빠졌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밀리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지수가 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 제조업 지수였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48.7을 기록했는데 지난달보다 내려가고 있는 건 물론이고 이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낮게 나왔나 봤더니 이제 가격 지수가 지난달 대비 내려갔고, 그리고 신규 주문도 역시 지난달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나쁘게 보면 경기도나 우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좋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날 증시의 반응은 인플레이션 진정 쪽도 물론 반응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둔해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했어요.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거는 그 구매 관리자들한테 지금 회사 상황 어떻게 돌아가요? 라고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설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데이터들이 이제 지난달보다 좀 나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경기 둔화로 좀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 PCE 지표 이후에 이제 그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오늘 ISM 제조업 지수까지 공개가 되면서 4.4% 아래로 10년물 금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GDP now,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지표로 볼 때 미국의 경제 성장은 어떻게 될 건가, 이걸 갖다가 이제 표기한 건데, GDP now도 2% 중반에서 1.8%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조금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구나. 뭐 좋게 보는 쪽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그래서 금리 내릴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만, 나쁘게 보는 데서는 미국의 수요가 둔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걱정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지수가 좀 엇갈리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또는 소비가 둔화된다, 이런 이제 엇갈린 해석이 나올 만한 데이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에서 소비 지출 증가율을 빼면은 실질 소비 지출이 되거든요. 근데 실질 지출이 마이너스라는 건 소비가 둔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난달에 이제 실질 지출이 마이너스 0.1%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 달에 나오게 되는 데이터까지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겠지만, 어쨌든 소비가 둔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고 계신 거랑 이제 왼쪽에 보고 계신 거랑 좀 차트가 좀 다른데, 일단 이 데이터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가스 가격.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절적인 수요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먼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히겠구나,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가 되지만, 또 다른 데이터에서는 운임료는 계속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전체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볼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좀 꺾일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에 2번 정도의 금리는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빅테크라든가 기술주들 쪽으로는 매수가 좀 유입되고, 그 외 종목들은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좀 하락하게 되고, 약간 증시가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주요 코멘트들 좀 정리를 해보면, 일부에서는 아직도 금리 인하가 어렵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고, 다만 이제 금리 인하 없이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증시가 그렇게 그렇다고 빠지진 않겠지만, 연내 금리 인하는 데이터상 어려워,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이제 증시 상승에 대한 낙관론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야덴이 이런 사람은, 뭐 지금 이 사람은 비교적 낙관론자 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강세장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올해 5,400까지 갈 수 있고, 내년도 6,000, 26년에는 6,500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최근에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우지수 결국엔 편입이 될 건데 인텔이 지금 다우지수의 영향력이 되게 미미한 상태라서 인텔 빠지고 다우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수에 영향을 좀 주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이어서 이제 울프 리서치에서는 메타하고 램 리서치도 주식 분할을 하거나 또는 신규로 추진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되는 기업들이 대체로 AI라든가 이런 연결고리 안에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주장들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엔비디아가 오늘 또 올라갔는데 그 루빈 2026년 블랙웰 2025년 루빈 2026년 이렇게 라인업이 연달아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실적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GM이 또 오늘 또 올라갔는데 그 토요타에서 지금 그 인증 관련해서 좀 조작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토요타에 대한 어떤 믿음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좀 주목받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예전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3사들이 다 파산 보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살아났던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일본 자동차들이 자꾸 리콜이 걸렸어요. 예, 그게 이제 진짜 리콜이 걸린 건지 아니면 시비를 만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일본차 판매 비중이 내려가고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살아가고 이런 형태가 되면서 그때 자동차주들 우리나라는 또 가만히 있다가 반사이익 없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본 관련된 뉴스가 자꾸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주가 미국에서 계속 강세 보이는 거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자동차주 강했잖아요.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자 우리 증시는 월요일에 삼성전자는 오락가락하고 좀 부진한 날이 더 많았는데 특이하게도 코스피는 최근에 6주만 놓고 보면은 5주 올랐거든요. 하락한 것도 0.02% 빠진 거라서 그 월요일이 우리 증시가 강했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은 뭐 일정하게 뭐 좋았다 나쁘다 이런 건 없는데 어쨌든 어제 올라갔던 거를 뭐 대단히 어떤 환호할 상황은 아니죠. 왜냐면 최근에 이제 뭐 월요일에 그냥 올랐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화요일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이제 대형주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되는데 어제의 조건이 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자 매수하고 자동차 매수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다 매수했잖아요. 특히 이제 오늘 달러 인덱스와 국채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플러스 이제 대형주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대형주가 오늘도 올라가게 되는지 이거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최근에 수급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좀 몇 가지 일관성 있는 수급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 다시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는 2차 전지인데 매수했다 팔았다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약업종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던 종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약주 일부는 좀 추세가 잡히는 종목들도 있죠. 그다음에 엔터주 오락문화는 기관들이 공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부품 이건 애플이 오늘도 강했는데 그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가 또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또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코스피고 코스닥에서 이런 어떤 일관성 있는 매매가 일부 업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게 또 변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변하면 아닌 거고 일관성을 보인다라면 6월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수급 동향을 좀 집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요약해 보면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점은 긍정적. 그런데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점은 좀 부담스러운 요인 이렇게 엇갈리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는 금리 빠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수하고 무관하게 조금 차별화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오게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업종이 움직임이 되는지. 다음에 그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반응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또 관련주를 집중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제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기아 이 네 종목이 어제 코스피 지수 25포인트 올렸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대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월요일 위클리 때문에 그냥 올라간 거냐 이거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유전 개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보이면서 코스닥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뜨면 코스닥은 이제 블랙홀 효과가 나오면서 수급이 끌려가고 상승 종목 수가 좀 확 늘어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근거가 얼마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 나올 때 막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막 코스닥은
그것 때문에 피해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줄지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로 끝나게 될지가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보다는 거래 대금이 증가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 거래 대금이 쏠려가는지 아니면 이제 어제 대비 한 70% 정도로 떨어지는지 이게 되게 코스닥에는 중요합니다. 이제 볼 필요가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미국 기업들의 공매도 미상환 잔고율 이렇게 해서 그냥 하여튼 이게 뭐 올라가면 공매도가 그만큼 비중이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데이터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1.9% 정도면 공매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공매도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엇갈리는 지표도 경기 둔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이제 좀 하락시킬 준비가 되어 있나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증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미증시는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면 돼요. 예,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라서 외부 환경보다 국내 업종별 수급 변동성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해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오후 방송에서 장중에 벌어지는 일 추가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특히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내 한 5만 정도 넘어가는 게 목표인데 어쨌든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